이번 시간에는 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뭘까요? 원. 영어로 하면 우와, 그렇네요. 이야, 어떻게 알고 있었죠? 영어로 하면 circle. 네. 이게 원이죠. circle. 이게 원인데요. 원 설명해봐요. 동그라미. 초등학생들은 뭐 이 정도면 네, 족합니다. 동그라미.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이 무엇일까요? 한 평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면 위에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여러분들이 자, 실을 바늘에 이렇게 깨맨 다음에 실을 바늘에 깨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돌리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원이 만들어지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평면에서, 면에서 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그렇죠.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원은 동그라미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충분합니다. 네, 동그라미. 그런데 원에서 한 가운데 있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이 부분을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원에서 한 가운데 있는 점,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하나 있는데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있는데 그럼 지름이 몇 개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지름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그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이게 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있던데요. 그런데요, 그죠? 지름의 반.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은 선분, 즉 지름의 반띵. 예, 이게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네,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네, 원의 중심, 지름, 반지름. 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는데, 원주율이 무엇이냐? 원주율은 원의 둘레가 있잖아요. 이게 원의 둘레죠. 한 바퀴, 이게 원의 둘레인데요. 이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 원주율입니다. 이건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원주율을 구해냅니다. 지금도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있다는데요. 원주율이 얼마냐? 원마다 원주율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의 둘레를 원의 크기가 조그만 거든 큰 원이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원주율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원주율이 얼마이냐? 3.14. 지금도 계속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다고 했죠. 1592 땡땡땡 이렇게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끝이 없어요.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또 이런 소수를 배우는데요. 끝이 없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배우긴 합니다. 언제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자, 무한소수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유한소수도 있습니다. 유한소수도 있긴 있는데요. 유한소수. 뭐 0.5, 0.7. 여러분들이 하는 소수가 전부 다 유한소수입니다. 언제 배운다고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어쨌든 원주율은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데, 그럼 끝이 없이 계속 나가는 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3.14까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사용합니다. 아니면 문제에 따라서 첫째 자리까지만 사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3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면서 원주율을 얼마로 정해 놓았는지 문제를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3.14를 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1을 곱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을 곱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원주율은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그래서 원주율은 지름분의 원주. 원주가 원의 둘레예요. 원주가 원의 둘레. 강원도에 있는 원주 아닙니다. 강원도에 있는 지방 원주가 아니고 원의 둘레가 원주입니다.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와 원주는 같은 말입니다.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합니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 네,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이게 원주율입니다. 그러면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부터 단순하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원의 넓이는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처럼 보여요? 그렇죠. 선생님 그림 잘 그렸죠. 맛있는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가 있는데요. 피자를 사왔으니까 나누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랐어요. 16개로 잘랐어요. 16개로. 16개로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은 여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거꾸로 세워서 여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여기 갖다 놨어요. 이 부분은요. 여기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나씩 거꾸로 이렇게 마주보도록 피자를 다시 또 재배열했어요. 이렇게 해서 16개를 이런 모양으로 하나는 세우고 하나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래 위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원 모양의 피자가 어떤 모양처럼 됐어요?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으로 됐죠. 정확하게 직사각형은 아닙니다. 여기 좀 삐뚤어져, 그죠? 반지름. 네, 여기도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곡선처럼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곡선입니다. 구분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직사각형하고 비슷한 모양은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는 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레가 원주인데요. 둘레가 원의 둘레, 한 바퀴인데 반쪽은 여기로 가고 반쪽은 여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다 더하면요. 이 길이를 다 더하면 뭘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은데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는 여기 갖다 놓고 하나는 여기 갖다 놨어요. 이 전체가 원의 둘레인데 반은 여기 갖다 놓고 반은 여기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길이인데 뭘까요? 원의 둘레의 반쪽이겠죠, 그죠? 원의 둘레, 원인데 피자가 하나가 한 판이 있었는데 반쪽은 여기로 갖다 놓고 반쪽은 여기로 갖다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의 둘레의 반입니다. 원주의 반이겠죠, 여기가. 원주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원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지름 곱하기 원주율인데요. 이게 원의 둘레의 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데요. 지름을 2로 나눈 값이 뭘까요? 이것이 지름. 이 지름을 반띠가 하면은 이게 뭐였어요? 반지름이었죠. 반지름. 그러니까 지름 나누기 2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반지름으로 고칠 수 있죠. 그리고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의 곡선의 길이를 다 더하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됩니다.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이제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요. 아, 참, 이 부분 또 뭐예요,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P자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은 반지름이죠, 반지름 길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이 길이가 반지름이죠. 자, 여기까지는 구했고, 마지막으로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뭐였어요? 곡선이었죠? 곡선인데, 이것이 직사각형처럼 되려면, 아주 직사각형과 거의 같으려면, 혹시 어떻게 피자를 자르면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볼까요? 피자를 어떻게 잘라서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가 거의 직선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바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요? 이거 한번 고민합시다. 어떻게 해요? 네, 피자를요, 한 500등분 하는 거예요. 더 잘게 자르면, 여기 곡선 부분이 거의 뭐 어떻게 되냐면, 직선처럼 변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거의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놓은 거가 되어서, 여기가 직선처럼 변하고, 여기 반지름도 비스듬했는데, 거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자르면요? 한 500등분을. 그것도 마음에 안 내키면 한 1000개로 잘라요. 1000등분. 1000개로 잘라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 놓으면 거의 이 원의 모양이 직사각형처럼 변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직사각형의 가로잖아요. 밑에 있는 부분이 세로죠?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는데 여기 이 길이가 아까 뭐였어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고 여기 세로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까 여기 비스듬했는데 한 1000조각으로 자르면 여기가 수직처럼 변한다고 했죠? 이 길이가 반지름이었어요. 그러면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여기 있죠? 반지름 곱하기 뭐가 된다? 원주율. 네, 이렇게 원의 넓이가 구해집니다.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런 원이 있는데요. 반지름이 10이었어요. 그리고 원주율은 3.1이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요.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잖아요. 여기 10cm라고 합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3.1인데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잖아요. 100과 3.1을 곱하면 그렇네요. 310.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된다? 제곱 센티미터. 넓이는 제곱이죠. 그 다음에 원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 10 곱하기 아니죠. 원의 둘레는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어요. 반지름이 10이니까 지름은 그렇네요. 20 곱하기 3.1이 되어서 얘는 60이 원의 둘레는 길이니까 센티미터. 이렇게 단위까지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주율,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다. 지금도 컴퓨터가 이 원주율을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값들로 잘라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첫째 자리, 그리고 3 이런 값들로 우리가 원주율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는 이야기고, 원주율은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값, 지름분의 원주 이렇게 구하면 되고,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리고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구한다. 이걸 잘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